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3년 4월 10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월요일 아침 즐겁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벽을 내려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벽이 문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라. 아슈타 바크라 기타. 감사스마일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또 할 수 없는 그런 벽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벽을 갖다가 깨부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벽이 문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오늘도 지금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꼭 이 오늘 한 줄 명언처럼 나의 그런 단점이 장점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걸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걸어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방송 시간이 늦어졌는데, 저는 이 걷는 시간, 특히 또 아침에 걷게 되면 이 머리도 맑아지고 또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또 느낄 수가 있고, 벚꽃이 아쉽게 다 떨어졌지만 벚꽃에서 이제 벚꽃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또 새롭게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또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아침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이코노미의 소외받던 은평구, 금평구로 거듭날까 간평사의 부동산 현장 진단 관련해서 매경 이코노미 기사를 토대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시작했던 곳이 은평구입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은평구는 감사스마일의 고향과 같은 곳인데, 최근에 이제 소외받던 은평구가 이제 금평구로 거듭날까. 앞으로 저는 결론을 먼저 드리면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북부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주거지로 재탄생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GTX-A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내후년 2025년 전반기에 개통을 할 거고요. 서부선이라든지 서울 혁신파크 개발까지 또 여기에서 이제 빠트려졌는데, 잘하면 은평 새길도 지금 추진을 할 것 같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6호선 환승역인 불광역 7번 출구로 나와서 시장 안쪽으로 갔다 보면 커다란 펜스 하나가 눈에 띄는데, 이제 대조 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일단 대조 1구역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불광역 7번 출구로 빠져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모든 이쪽 지금 비어있는 땅이, 이 땅이 이제 대조 1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 1665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5층부터 28개동 총 2451가구 규모의 이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대조 1구역이 올해 5월 달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일반 분양이 나설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 가격은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대충 한 9억에서 10억 선 분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입주 시기는 2025년 말,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023, 4, 5. 그러니까 3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신역도 걸어서 갈 수가 있고요. 불광역도 충분히 걸어서 한 5분 이내. 이쪽 뒤쪽으로는 또 이제 역천역과 부산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역을 갖다가 다 이용을 가능한 그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은평구에서 가장 좋은 입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련 제구역도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가련동 같은 경우에도 가련동 윗길로 해서, 여기 이제 가련동 윗길로 해가지고 올해 이제 관리처분이 들어가고 아마 철거가 올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가련 1구역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불광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속도가 지금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광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쪽에 불광 5구역인데, 여기는 이제 구역 표시는 좀 안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서울 서북부 지역, 특히 은평구가 잇따른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제가 14년 전에 처음에 이제 은평구 연신내에서 부동산 시작할 때 저는 놀랬어요. 서울 중에서도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구가 있을까? 물론 뭐 관악구라든지 또 뭐 강북구, 뭐 노원구 쪽도 물론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가 다녀보니까 은평구가 상당히 저층 노후화된 연립주택이라든지 반지하가 많이 있었고 특히 은평구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은평구 타운이 시발점이 돼서 은평구가 또 백년산 벨트로 해서 또 녹번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온 게 불과 10여 년밖에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에 녹번동과 응암동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는 중인데 단점으로 지적됐던 대형 상업시설이라든지 교통망도 최근에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고 앞으로 2024년 말 2025년에는 GTX-A가 그때는 단일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물론 삼성역이 무정차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삼성역이 만약에 2028년 정도에 정차를 한다고 하면 연신내 쪽이나 아니면 은평구 쪽의 그런 파급 효과는 정말 높아질 것이다 라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는 또 시기가 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3대장이라는 게 뭐냐면 은평 대조, 그 다음에 가련 1구역, 그 다음에 불광 5구역을 갖다가 이제 은평구에서 가장 쉽게 말해서 입지라든지 규모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서 이제 세 곳에 이제 3대장으로 이야기를 갖다 명칭을 붙였는데 대조 1구역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활발하게 정비사업이 지금 이제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연신내역과 인접해 있는 가련 1구역은 규모만 놓고 보면 은평구 최대 규모고 지상 22층부터 32개동 세대수로만 보게 되면 최대의 그런 규모입니다. 거의 4,000세대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갖다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철거도 올해 이제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아마 올해부터 들어갈 거고요.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계획대로 아마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속도가 다소 더디게 진행됐던 불광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사업에 탄력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여기도 이제 지상 24층으로 해서 32개동, 총 2,387가구가 들어서는데, 현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평구 내에서 대조 1구역과 가련 1구역, 그리고 불광 5구역이 이렇게 2,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는 2025년에서 2026년,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면 2027년 되겠죠. 2027년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고 또 GTX-A가 이때쯤 되게 되면 이제 삼성역까지 정차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역 정차를 갖다 또 머지않게 또 남겨놓고 더 나가서 이제 서부선이라든지 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라든지 또 은평 세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또 이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역도 눈에 띄는데 역천 1구역에 재건축한 세드레벨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5억에서 6억 원대 공급을 했는데 상당히 여기도 경쟁이 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굵직한 호재도 상당수다. 이제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대규모 상업시설도 이제 들어오는데 지난 12월에 발표했던 서울 혁신파크 부지 개발 여기도 상당히 이제 감사선 말도 눈여겨보고 있고 이게 이제 혁신파크 부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 일자리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또 메리트가 클 것이고, 은평구도 상대적으로, 수색 상암동 쪽으로 이제 일자리를 빼고는 거의 이쪽도 베트타운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혁신파크가 이제 은평구를 갖다가 남북으로 나눈다고 하면 북쪽에 이런 큰, 일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또 호재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은평구 주민 사업, 수건 사업 중에서 이제 경전철, 서부선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호재인데, 지하철 6호선 세전역과 여의도 서울대 입구역을 잇는 노선으로 사업 규모만 거의 1조 6천억이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9년에 개통할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고양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또 고양선과 서부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고양 은평선으로 또 불려지는 이런 노선 경전철도 제가 생각했을 때 2량이 아닌 4량 정도로 아마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신분당 서부 연장이라든지 통일로 우회도로 은평 세길 이런 굵직한 교통망 확충 사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양시에 있는 덕양구랑 은평구가 아마 이런 것들 교통망의 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라든지 또 주거라든지 인프라들까지 계속적으로 확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부선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서부선은 세전역까지 이렇게 관악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세전역까지 연결되는 게 이제 서부선이고, 서부선에서 이제 고양선까지, 고양은평선으로도 불려지는데 고양시청까지 연결되는 게 이제 아마 빠르면 올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은평 세길은 제가 뒤에 신문기사로 말씀드리고요. 통일로 우회도로가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박석고개 쪽으로 해가지고 이 서운동 쪽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련동 쪽 사이로 해가지고 향동으로 연결되는 통일로 우회도로를 갖다가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감자스마일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은평 세길 평창터널 경제성 충분하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최남영 기자님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은평 세길 민간 투자 사업이 탄력을 받겠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은평 세길과 평창터널의 추진을 위해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됐다. 은평 세길과 평창터널 건설을 이끄는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와 협상 및 실시 설계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한 후에 2025년에 하반기쯤에 아마 첫 삽을 뜰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난 6일에 건설업계에 따르게 되면 KDI BC 값을 갖다가 이제 실시를 해보니까 BC가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뜻인데, 최근에 이제 그 1.0이 넘은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은평 세길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은평 우타운의 그런 교통대책 때문에 제한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북한산 그런 터널 뚫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또 평창동 구기동에서 또 반대를 또 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좀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에 좀 긍정적인 청신호가 지금 켜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이제 공회전을 거듭하다가 오세훈 시장님께서 2021년 4월 재취임에 성공하면서 두 사업이 지금 다시 추진기로 올랐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민자 적격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를 진행해서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최근에 BC 분석을 1.0을 넘었기 때문에 두 사업의 민자 적격성 재조사가 올 2분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6월 안에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서울시 은평구라든지 고양시 덕양구, 더 나가서 고양시 전체적으로 큰 호재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자 적격성 재조사 결과가 바탕으로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추진이 확정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업자와 협상을 시작으로 실시라든지 내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든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등을 절차를 거쳐가지고 2025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문득 이 은평 세길 민간투자 사업을 보면서 저는 신분당 서부 연장도 더 긍정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KDI, PI, MSC 주간의 민자 적격성 조사서에 BC 값이 1.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추진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가시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제가 이 매경 이코노미 신문 기사를 갖다가 이야기를 또 못 드렸는데 더 이야기 좀 드리면, 업계 한 관계자는 은평구 내에서 혁신파크 개발이라든지 GTX-A, 신분당 서부 연장, 은평 세길, 그리고 서부선 여러 가지 통일로 입대라든지 수색 역세권 개발이 한꺼번에 지금 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 연신내 일대 또 불광역 일대는 상대적으로 조금 노후화되어 있고 많은 분들의 그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GTX-A 개통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 그런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도 지금 재개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응암 2구역을 재개발한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만 해도 7억대에 실거래됐는데 이제 7억대 매물이 사라지고 이제 8억대에 거래가 되고, 또 호가는 지금 8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5구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제 84 같은 경우는 이미 10억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녹본동의 1-2구역을 재개발한 레미안 베라 힐즈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과 비교하면 많이 하락했지만
최근에도 지금 다시 84 같은 경우 11억에서 12억 정도의 호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은평구에 준공 1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또 높은 편이고 여러 호재를 등에 업고 새 아파트는 꾸준히 인기를 끌 것이다. 그리고 GTX A 노선이 개통되고 3대장, 대조 1구역, 가련 1구역, 불광 5구역 이 아파트가 입주를 마무리하는 2025년이 아니라 2026년 7년 정도가 되면 은평구는 금평구로 서울에서도 주목받는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승태 님이 이런 좋은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스마일도 은평구에서 부동산을 시작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은평구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도 많이 있고 또 은평구가 서울 종로라든지 기타 또 강남 접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앞으로 더 좋은 현재는 3호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불비했지만 이제 신분당 석부 연장이라든지 서부선이라든지 그리고 GTX A가 또 전철망으로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 은평 세길과 통일로 우회도로까지도 이게 갖춰진다고 하면 지금처럼 은평구의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고 자차로도 이제 서울 중심이라든지 또 강변북로라든지 자유로를 갖다가 진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월드컵 대교를 이 바로 쪽으로 그 서울 쪽으로 바로 연결시키지 말고 강변북로 쪽으로 해가지고 램프를 하나를 만드는 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양대교 쪽으로 너무 체증이 너무 심하고 또 서울 은평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쪽으로도 차들이라는데 파주로 가는 차량들이 너무 많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램프를 갖다 하나 더 만드는 걸 갖다 추천드리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이야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노을공원에 서울링을 또 만들기 때문에 이게 월드컵 대교를 해가지고 월드컵 쪽으로 해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쪽으로 막 연결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있는 월드컵 대교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그 가양대교라든지 성산대교만큼의 그런 역할을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엉뚱한 또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개인적으로 이 은평세길이 저는 꼭 돼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은평 뉴타운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교통분담금도 냈었고 더 나아가서 이 통일로가 6차선이긴 한데 버스 전용 차선 2차선을 제외하게 되면 4차선입니다. 그런데 서울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 차선이 4차선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6차선, 8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통일로를 갖다 확장을 갖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독립문역까지 가는 이 통일로를 확장을 못한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은평구라든지 서대문이라든지 마포에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차량을 갖다 갖고 나올 수가 없고 더 나가서 내부 순환도로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런 교통 체증이 계속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은평 세길은 자원문 터널까지 연결되는 이 터널을 갖다 은평 세길을 갖다 만드는 거는 감사스마일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오세훈 시장께서 이런 은평 세길을 갖다 재추진한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이분이 신분당 석부 연장의 의지 그리고 더 나가서 강남과 강북의 교통의 형평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구나. 상당히 저는 긍정의 박수를 갖다 제가 보내드리고요. 이게 이제 은평구가 이제 잘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은평구가 붙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는 더 좋은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은평세길 말고 이제 박석고개에서 이제 향동 쪽으로 이제 서운동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통일로 우회도로도 하루속히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도 향동이라든지 창릉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물론 창릉 중앙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8차선, 10차선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이 현재 이제 은평구에서 또 고양시 삼성 쪽에서 이제 나오는 차량들이라든지 또 양주시 장읍면 사마리 쪽으로도 앞으로 택지지구가 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체증이 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도로망을 갖다가 계획되어 있는 도로망 착공을 하루속히 좀 빨리빨리 진행을 갖다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은평구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노후된 뭐 빌라라든지 다가구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은평구도 이제 새로운 아파트,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저 1구역이라든지 가련 1구역, 불광 5구역이 순조롭게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주거지로 인서울을 갖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서대문, 마포를 갖다 가는 게 아니라 은평구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GTX-A가 이제 개통이 이제 가시화되고, GTX-A가 내년 초에 이제 수소 동탄을 시작을 해서 더 나가서 이제 내년 하반기, 내후년 초가 되면,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8쪽짜리긴 하지만 서울역에서 운전까지 가는 그 GTX-A, 그리고 은평구에 GTX-A 연신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충분히 은평구는 금평구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어제 리바운드라는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냥 뭐 슬램덩크처럼 그냥 농구의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리바운드에 대해서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 리바운드라는 거는 이제 슛을 갖다 해서 이제 슛이 들어가지 않고 튕겨져 나오는 볼인데, 튕겨져 나오는 볼을 갖다 잡아서 이제 내가 공격을 갖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영화의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스마일도 역시 실패를 많이 했었고, 또 어떤 일이 잘 안 돼서 좌절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이 리바운드를 갖다 잡아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멋진 영화가 또 탄생됐고, 그게 실화랍니다, 실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리바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영화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영화를 보았지만 상당히 감동 깊게 최근에 본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정말 감명 깊게 본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리라든지 줄거리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리바운드, 감사스마일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서 많은 뭐 안 좋은 일이라든지 또 힘들었던 일, 실패했던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농구의 리바운드처럼 리바운드를 갖다가 제가 잡아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저의 그 찐팬분들께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장님, 뭐 이사님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긴 한데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이 벽을 내려 치르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게, 저도 단점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단점을 제가 아침에 이렇게 꾸준하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꾸준함을 갖다가 갖지 못했었던 그런 성격도 있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벽이 문으로 지금 제 스스로가 해보니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고, 특히 20, 30대 분들 절대 인생이 20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30대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정말 길기 때문에 지금 실패했거나 지금 당장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좌절되는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긍정의 힘으로 이 순간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 벽이 문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리바운드라는 그 영화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리바운드라는 영화를 앞에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오늘 방송 주제를 갖다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제 뒤에까지 방송을 갖다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스마일TV 찐팬분들만이라도 제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은평구가 금평구가 되는 그 순간에 감사스마일도 그때도 여러분들 곁에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